프라이드에서 사실 또 약간 더 빛을 보지 않았나요? BJJ가? 그렇죠. 프라이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타도 그레이시라는 그 흐름에서 시작이 된 대회였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다카다 노부이코 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 시작된 거였는데 힉슨 그레이시가 그러니까 이제 호이스 그레이시는 미국 무대에서 활동을 했었고 힉슨 그레이시는 이제 나는 본고장 사무라이의 본고장 일본에서 활동을 하겠다. 이제 슈토라든지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 이전에 이제 일본의 그러니까 종합격투 비슷한 대회들이 있었어요. 슈토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때부터 MMA에 사실 시초 같은 대회였고 판크라스도 있었는데 판크라스 쪽에서는 활동을 안 했었고 이제 주로 이제 슈토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더 큰 이벤트로 나왔던 콜로시움이라든지 이런 대회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후나키 마사카츠 같은 그 당시에 이제 판크라스 초대 챔피언이었던 후나키 마사카츠를 초크로 실신시키고 뭐 이런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강한 경기들을 좀 보여줬어요. 슈토나 UWF 출신의 이런 선수들도 많이 이제 물리쳤고.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캐치 레슬링, 그러니까 그 칼고치의 기술을 온전히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약간 부심이 있었어요. 그 일본의 그 스트롱 스타일 그 프로레슬링 쪽이 우리는 짜고 치는 쇼가 아니다. 하지만 사실은 짜고 치는 쇼였지만 그래서 이제 슈토라든지 UWF라든지 이제 이런 스타일의 좀 더 실전적인 형태, 이제 주로 서브미션 위주의 그런 레슬링을 하면서 우리가 칼고치의 후예다. 우리는 정말 강하다라는 이런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힉슨 그레이시한테 이제 다 깨진 거죠. 그래서 이제 하다가 다카타 노부이코가 내가 힉슨과 싸우겠다. 해서 만들어진 사실은 일회성 이벤트였어요. 프라이드도. 이름에서 느껴지네요. 프라이드. 그렇죠. 그랬는데 너무나 쉽게 깨졌죠. 그리고 그때 다카다 노부이코가 한 얘기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건 다 헛거였다. 약간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80자 꺾기로 졌었는데 이 80자 꺾기가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80자 꺾기가 아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그 레슬링 그 캐치 레슬링의 특히 이제 그 UWF 스타일의 기술들은 항상 상대가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주는 기술들이에요. 그래야 기술 걸고 이 사람이 빠져나가면 또 걸고 이렇게 약간 그 관객들이 기술을 보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. 걸렸는데 내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틀어서 이거를 빼면 내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야. 거기에서 이제 1차 충격. 그러다가 이제 힉슨 그레이시는 결국 이기지 못했지만 사쿠라바 카즈시가 그렇죠. 그 동생 중에 한 명이었던 누구를 이겼었더라 그때? 하여튼 그레이시 출신 선수들을 한 2명인가 3명을 계속 이겼죠.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프라이드가 확 뜬 거죠. 사쿠라바 카즈시가 이제 전 일본의 영웅이 되고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사쿠라바는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당시의 경기 모습을 보면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기는 했어요. 맞아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기술도 그렇고.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프로레슬러들한테 기대하는 그 모습을 정말 그대로 보여줬어요. 약간 만화 같은 캐릭터. 맞네요. 만화 같은 캐릭터 맞아요. 운동 열심히 안 하는데 평소에 훈련 열심히 안 해. 런닝 힘들어서 안 해. 근데 기술 연습은 되게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경기에서 갑자기 되게 막 의외의 모습 같은 거 보여줘요. 막 다리 잡고 이렇게 빙빙 돌리고 올라타서 막 몽골 하고 막 이렇게 막 내려치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일본 사람들이 뻑간 거지.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쿠라바 카즈시 입장에서는 좀 재무덤을 팠던 거죠. 그렇죠. 이게 사람들의 그 기대를 계속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. 그렇죠. 그리고 일본의 그 대회사들은 사실 그런 기획을 되게 잘해요. 맞아요.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야. 그리고
얘가 불리해도 나중에 이제 히어로즈 정도 갔을 때는 사쿠라바 카즈시가 이제 이미 한물 갔어요. 현역에서 좀 물러나야 될 때가 이미 지났는데 네. 얘가 흥행이 되는 카드니까 안 놔주고 계속 얘를 쓰는 거야. 그러면서 어디 유럽에 좀 이름 없는 애들 네. 이런 애들 데리고 왔는데 의외로 센 애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두드려 맞는 거야. 근데 원래는 레퍼리 스톱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그 유럽에서 왔던 걔 이름이 뭐였더라? 하여튼 그 킥복싱 출신 MMA 네. 파이터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계속 때리고 있는데도 네. 경기가 중단되지 않는 걸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져야 되는 경기구나라고 스스로 느꼈대요.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하고 사쿠라바 카즈시가 기술을 걸도록 놔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그리고 그 추성훈 같은 경우도 아키야마 요시로도 막 사쿠라바가 미끄럽다고 네. 엄청 이렇게 어필을 해서 그때 좀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. 네, 맞아요. 물론 모르겠어요. 의도적으로 로션을 발랐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뭐 이런 음해설들도 되게 많았잖아요. 그 당시에 뭐 유도 선수 시절부터 그랬다. 네, 그래서 막 그 뭐 유도할 때 영상 도복에 뭐 나오더라고요. 비누를 네, 묻혀 네. 뭐 이렇게 바르고 나왔다. 네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네. 봅니다.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회에서 자국 선수들을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래요. 맞아요. 진짜 개 엄청 그거 진짜 많아요. 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이렇게 네. 나무라는 약간 그런 식인데 하면서 뭐 마왕이라 그러고 뭐 엄청 선수로서 못할 짓을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거는. 또 캐릭터를 만들어서 또 싸움 붙이고 막 이렇게 네. 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사쿠라바의 주장이 옳다라고 네. 들이댔던 되게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. 사쿠라바의 발목 태클이 실패할 리가 없다였어요.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. 아사다마 실패하지 않는 기술이 어딨어. 그죠? 아사다마 트리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예. 왜 그렇게 하나의 기술에 집착하는 그 특유의 병이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지금 일본 무술들이 그런 고류 무술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전성에서 동떨어진 데는 사실 그런 이유가 되게 커요. 네.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진짜 이상적인 어떤 형태를 딱 그 상상 속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 추구하는 거야. 현실적으로 될 리가 없는데.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나오는 거예요. 우리 합기계 무술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상한 거 막 하는 그 야나기 루켄 같은 사람들 있잖아. 막 이러면 빙빙 돌리고 이러는 거. 그게 왜 나오냐면 그런 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그렇죠. 네.